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어제 제가 대한광통신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31,500원 고점에서 12,500원까지 이렇게 무너졌지만 이 자리를 무조건 공포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요. 자, 왜냐하면은 이 하락 구간에서 개인은 물량을 내놨고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그 물량을 받아낸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로 이렇게 바닥 확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중요한 건 네 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12,500원 저점을 다시 깨지 않는지, 그리고 13,000원대로 안착을 해주는지, 또 뭐가 있었죠?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4,500원. 자, 이 구간을요, 거래량과 함께 회복을 해주는지. 자, 오늘 대한광통신은요, 바로 이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단순히 주가가 빠졌네, 올랐네, 이게 아닙니다. 대한광통신은요, 이미 고점 대비 크게 밀려 있는 상태예요. 오늘 주가가 1,000원 오른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자, 이런 급락 종목은요, 반등이 나와줬을 때 크게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단순 낙폭 과대 반등이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하루 이틀 튀고 다시 이렇게 눌리는 그런 흐름이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손바뀜의 반등입니다. 개인들이 지셔서 물량을 던진 그 물량들 있잖아요. 자, 그거를 외국인과 프로그램들이 다 받아내고 수급이 며칠 더 이어지면은 주가는 한 단계씩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은요,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 딱 세 가지 조건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12,500원 저점 이후에 13,000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 두 번째, 어제 확인했었던 외국인들과 이 프로그램 매수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14,500원을 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회복하려면 과연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지. 자,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보시면은 오늘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번에 이 12,500원 구간이 긴 하락의 끝이 되고 14,500원 회복을 향한 진짜 반등의 출발점이 되기 바라신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가볍게 터치해 주시고요. 자, 댓글창에는 대한광통신의 대반등을 염원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대반등이라고 자, 이렇게 딱 세 글자만 묵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차트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대한광통신의 흐름은 어렵지는 않아요. 5월 12일이었죠. 이날 31,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자, 계속해서 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왔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처럼 보였지만 자, 어땠어요? 반등이 나올 때 이전 고점은 넘어서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15,000원 선이 깨졌었고, 그리고 14,000원, 13,000원대가 차례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 이렇게 12,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13,000원대로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대한광통신 바닥을 찍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은 이 14,500원대를 회복해 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자, 이 자리에서 대한광통신 완전히 끝이 났다. 자, 이제는 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자리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장부에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무너져 내렸지만 이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들과 이 프로그램이 물량을 받아낸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12,500원. 자, 이 구간이죠. 이거 저점 방어해 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 13,000원대에서 안착을 해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 14,500원 회복을 시도해 주는지. 현재 대한광통신은요, 자, 1번과 2번을 이렇게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12,500원을 딱 지켜주고 13,000원대에서 버텨줘야 다음 단계인 이 14,500원 회복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요, 자, 우리가 흥분해서 추격해야 될 자리도 아니고 공포로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손바뀜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수급 장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대한광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하락 구간에서 개인들은 약 307만 주를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381만 주 순매수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개인들이 공포의 물량을 내놓는 동안 자, 이거를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모조리 다 받아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뒤늦게 따라붙은 게 아니에요.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는 그 구간에서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손바뀜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하루 사고 끝냈느냐 아니면 며칠에 거쳐서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냈느냐. 대한광통신은요, 최근 구간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일정하게 잡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반등을 단순 반등으로만 볼 수 없는 여지가 생긴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만 보면 뭔가가 하나 부족합니다. 이런 급락 종목은요, 수급을 볼 때 이렇게 프로그램도 같은 방향인지 반드시 같이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외국인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여줘야 반등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장부도 같이 봐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 장부를 보시게 되면은 흐름이 더 선명해져요. 최근에 같은 하락 구간에서 자, 어땠나요? 프로그램이 무려 425만 주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 부분이 대한광통신 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보셨듯이 주가는요 18,000원대에서 13,000원대 13,000원대까지 이렇게 밀렸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히 무너진 차트예요. 자, 차트 볼까요? 자, 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 무너져서 2만원 선도 깨져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18,000원, 17,000원, 15,000원, 12,000원까지 이렇게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죽어버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차트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장부 안에서는요 어땠습니까? 이 하락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이 샀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샀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래에서 물량을 받아낸 자금이 있었다 이 뜻이겠죠. 즉 지금 이 자리 절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공포 그 자체였지만 장부만 딱 놓고 보면은 완전한 공포만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샀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급등한다 이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자, 이게 하루 이틀 받고 끝나는지 아니면 13,000원대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가주면서 14,500원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차이가 이번 대한광통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렇게 봐야 될 건 명확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13,000원대에서 버텨주는 동안 아까 보셨듯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이렇게 남아있는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도 팔기 시작했다. 자, 이러면 이거는 끝난 장부라고 봐도 돼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부상 수급이 이렇게 매도로 바뀌면은 정말 그거는 단순 반등이에요.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올라가는데 이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물량을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바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구 장부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구간의 창구 장부를 열어봤는데 창구별 장부는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창구만 딱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렇게 누적 창구에서 보시게 되면은 JP모건 서울이 약 67만 주 매수 우위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자, 이들도 매수 우위에 있어요. 자, 반대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 창구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아 보여요. 자, 대신증권도 있고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화면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국내 창구에서 나온 물량을 JP모건 서울을 중심으로 이 외국계 창구가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앞에서 본 그 장부랑 이렇게 일치하는 게 딱 보이시지 않나요? 앞에서 본 장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거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같은 방향이었고 이 창구도 같은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딱 잡혀 있다라는 게 이번 대한광통신 장부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죠. 외국계 창구가 이렇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위로 폭발하는 건 아니에요. 이처럼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매수가 14,500원 이 회복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 확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바뀜이 이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방 압력인 이 공매도와 대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아직 조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공매도 장부인데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를 보시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6월 17일 이날 공매도 잔고가 314만 주에서 6월 24일 기준 180만 주까지 확 줄어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대략 135만 주가 감소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변화예요. 하락에 베팅했던 물량 일부가 이익을 실현하고 상환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가를 이렇게 눌렀던 공매도 포지션 일부가 빠져나간 겁니다. 분명 이건 긍정적인 변화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자 이제 우리 대한강통신 쇼스키지 터졌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대차 잔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강통신의 대차 잔고는요 약 619만 주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빌려놓은 잠재 물량은 아직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차 잔고가 더 줄어드는지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은 대한강통신 반등의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다시 이렇게 늘고 대차도 줄지 않는다면은 14,5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다 받았다. 자, 그리고 이 창구에서도 JP모건 중심 외국계가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차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확인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후에 이렇게 대한강통신에서 봐야 될 이 가격대 복잡하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12,500원입니다. 이 저점을 다시 깨지 않아야 돼요. 12,500원이 무너지면은 최근 손바뀜 기대가 약해지고 다시 하반 변동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000원대 안착 여부예요. 13,000원대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버텨줘야 합니다. 단순히 장중에 딱 한 번 이렇게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14,500원, 14,500원의 회복 여부예요. 자, 이 구간이요. 이번 대한강통신의 진짜 승부처예요. 14,500원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로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손바뀜 반등이 한 단계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자들은요. 14,500원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진 무리한 추격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존 보유자는 13,000원대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동안 이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받아내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절대 가격만 이렇게 13,000원이다, 12,000원이다 이렇게 가격만 보시면 안 돼요. 가격이 올라가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정말 단순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대로 가격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매수로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진짜 손바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광통신은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2,500원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13,000원대 잘 버텨주는지 14,500원 회복하는 과정에서 장부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요 이번 반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대한광통신의 장부를 연결해서 보면은 흐름은 분명하죠. 주가는 분명히 31,500원에서 12,500원대까지 아주 크게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 하락 속에서 개인들은 물량을 내놨고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은 그 물량을 모두 다 받아냈습니다. 창구에서도요 JP모건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계 매수가 확인이 됐고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한경통신을 단순히 그냥 무너진 종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 대차 잔고가 아직은 좀 쌓여 있어요. 그리고
14,000원, 14,500원. 자, 여기 회복도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 확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손바뀜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런 장부 변화가 장부가 새로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동시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리고 공매도 상한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는 순간, 그리고 13,000원대에서 버티던 주가가 14,500원으로 회복하는 순간, 이 흐름은 주가가 크게 오른 뒤에 확인하시면 자, 우리가 대응이 늦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장부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이수급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 다음 화면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진짜 승부는요, 캔들의 색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급의 변곡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치열하게 땀 흘려 일하시고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호가창 뒤에 숨어있는 거대 자본과 기계들의 알고리즘은 감정 하나 없이 1초에도 수백 번의 연산을 처리하면서 위아래로 거칠게 가격을 왜곡합니다. 자, 이처럼 메이저 자금이 언제 방향을 틀어서 단가를 조율하는지, 어느 시점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지, 그 미세한 타점을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하루 종일 이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호가창의 표면적인 움직임에 속아서 고가권에서 섣불리 추격 매수를 하거나 정작 비중 있게 무겁게 실어야 할 이 최바닥 눌림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물량을 내어주는 그 뼈아픈 엇박자 실수, 이 험난한 파동 속에서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가운 장부의 이면을 온전히 감시하는 저 백기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눈이 되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 이동을 완벽하게 역이용하고 정확한 비중 조율 타점과 눌림목 분석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백기사 채널만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7708-8354로요. 구독이라고 단 2글자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사전 대응 시스템 연락망에 번호를 안전하게 등록해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메이저 자금이 속도를 조절하는 실시간 맥점,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거쳐서 우리가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재진입 변곡점이 장중에 포착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그 번호로 한치의 오차 없는 정확한 실시간 시그널 문자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굳이 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미리 문자를 남겨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릴까요? 그건 바로요, 저에게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폭발적으로 요동치고 호가창이 찢어지면서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야 할 결정적인 찰나의 순간이 오면은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의 도움 요청 문자가 일시에 제 핸드폰에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 급박하고 치열한 아비 규환의 순간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번호를 일일이 수동으로 새로 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핀포인트 타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봐도 물리적인 여건이 성립되지 않죠. 자, 이렇게 사태가 다 벌어지고 이미 방향성이 결정된 뒤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한 발 늦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거대한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지금 미리 연락망에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만이 엇박자의 늪을 피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토록 집요하게 실시간 장부를 분석해 드리고 이성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 100만 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구독자 연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철저하게 기울어진 이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우리 100만 연대가 세력들의 기만 전술에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막연한 희망회로가 아닌 차가운 팩트 데이터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요, 세력들의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이성적으로 결속된 다수의 힘과 객관적인 장부뿐입니다. 자, 저는요, 이 100만 명의 연대가 함께 온전하게 비중 조율을 하면서 세력의 평단가를 뺏어오는 그날까지 저는 어떠한 타협 없이 이 장부의 냉정한 팩트만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구독이라는 이 문자까지 남겨주셔서 자, 제 채널의 완벽한 데이터 분석과 이렇게 타점까지 동시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100번의 말보다는요, 여러 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입니다. 당장의 요동치는 이 캔들에 휩쓸려서 섣불리 매매에 강행하지 마시고요. 실제 타점을 어떻게 안전하게 낚아채는지 직접 확인하셔야만 흔들림 없는 이 중심을 꽉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전에요, 실시간으로 수급의 변곡점을 잡아내서 안내해드렸던 실전 매매 흐름 짧게 확인하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분석한 종목의 핵심 팩트 3가지 총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세력의 수급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중요한 타이밍 중 하나가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주가를 누르던 공매도 세력이 압박을 느끼고 쫓기듯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하는, 즉 숏 커버링이 발생될 때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긍정적인 기회를 선점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HBM 관련주였던 테크잉입니다. 당시에 테크잉에는 540만 주라는 막대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코스피가 12% 하락하는 무거운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수 하락에 불안감을 느끼고 물량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자세히 보십시오. 시장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도 기관은 오히려 89만 주를 사들이며 테크잉의 하방을 단단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유리한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자, 지수가 빠지는데도 주가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고요, 강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 시장가로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바로 이날이 강력한 숏스키지 상한가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의 불안감과 세력의 숏 커버링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주요 맥점 중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인 SPG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테크잉이 하방 방어를 통한 숏 커버링이었다면요, SPG는요, 세력의 의도적인 흔들기가 동반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SPG는 160만 주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주가는 20%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틀간 34만 주의 물량을요,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창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흐름이 좀 엇나갑니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 바닥 구간에서 자,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한국투자, 신한투자증권,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이와 같은 외국계 기업과 기관들이 도합 31만 주를 흡수해갔습니다. 숏커버링 환매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포심리를 활용하여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간 전형적인 수급의 이동 흔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다음날 주가는 13%가 넘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흐름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주식은요, 단순히 차트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요, 그 이면의 수급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구간에서요, 개인들의 매도 창구 물량이 출회될 때 반대로 외국계 창구나 프로그램에서는 대규모 매수 유입이 되는 그 변곡점, 거대 자본이 공매도를 상환하며 바닥을 다져가는 그 타이밍이 우리가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먼저 이 수급의 전환을 눈치채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냐가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각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면서 복잡한 외국계 프로그램 수급을 추적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대 자본은요, 바로 여러분이 본업에 집중하며 차트를 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활용합니다. 단기적인 공포를 유발해 물량을 흡수하고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주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죠. 자, 혼자서 이 수급의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심리적으로 쫓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화면 상단의 연락처를 통해서 소통 창구를 열어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시장의 데이터와 수급의 이면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제가 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메이저 세력의 수급의 변화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공유해 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혼자서 혹가창 보면서 마음 졸이지 마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문자 주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책 잡아가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분석하던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향후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대응 전략 마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차트로 이렇게 다시 넘어왔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조금은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대한광통신은 이렇게 주가만 딱 놓고 보면은 아직은 많이 불안한 자리예요. 하지만 장부까지 같이 딱 옆에 놓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끝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 이거예요. 자, 아래에서는 이렇게 외국인들과 프로그램의 물량을 받아냈고 공매도 잔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14,500원 회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잡한 숫자 다 빼고 오늘 대한광통신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이 핵심만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누가 물량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와 이 대차 부담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 번째, 진짜 이 반등은요, 어느 가격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팩트입니다. 최근 이 하락 구간에서 개인들은 약 307만 주를 순매도했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어땠습니까? 381만 주 순매수했죠.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약 425만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만 보면 공포였지만 장부에서는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물량을 다 받아낸 흔적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게 오늘 대한광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핵심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창구에서는요, JP 모간 서울을 중심으로 외국계 매수 우위가 확인이 됐어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자, 이렇게 매수 우위에 있었죠. 그리고 공매도 순 보유 잔고도 315만 주에서 180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인 변화예요. 다만 아직 이 대차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숏스퀴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공매도와 대차가 추가로 줄어들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핵심 팩트입니다. 대한광통신은요, 지금 이 12,500원 저점 이후에 13,000원대 안착을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12,500원을 지키고 13,000원대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4,000원을 거래량과 함께 회복해야 진짜 반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도 반드시 같이 봐주셔야 돼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자, 이렇게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팔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단순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가격이 천천히 움직여도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받아주면은 손바뀜이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대한광통신은요, 우리가 포기할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흥분할 자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장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이러한 수급 변화가 매일매일 바뀐다라는 겁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받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 상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14,500원 회복 신호가 나와주는지, 이걸 혼자서 매일매일 추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7708-8354, 자, 여기로 대한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확인될 때 현재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댓글에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님들의 계좌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로 대반등 이 세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묵직하고 차가운 장부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백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